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원내 지도부에 추천하고 원내 지도부에서 그 사람을 낙점하고 추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빈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과 같은 이런 인사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라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은 좀 들어가서 우리가 정부주차를 지금 대변인이 아니잖아. 아니 지금 우리 대표 혼자의 공동 책임이 아니라 공동 책임이 지금입니다. 정주철이 지금 제 대변인처럼 이야기하면 되나? 자, 지도부가 추천했던 2차 특검 전준철 변호사,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김성태 씨를 변호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재명 이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안 좋게 몰아가던 상대 측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2차 특검의 후보자로 민주당 지도부가 추천을 했다. 일단 민주당의 내부의 2차 특검 후보자 이 검증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이제 여야 몫에 이 추천하는 고위공직자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네. 때는 이제 그 민주당 내부에 고위공직자 추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는데 이거는 그런 성격의 인사라기보다는 이제 특검법에 의해서 추천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이 지도부가 좀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따르면 최고위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 추천할 때 가장 적임자 인가 관련해서 검찰의 최근까지 몸담았던 최고위원인 이성윤 최고에게 정청래 대표가 네. 이제 적당한 인물로 한번 물색할 것을 좀 지시를 내린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전준철 변호사로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가닥으로 나왔는데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은 네. 뭐 아마 보안이나 이런 부분 왜냐하면 이제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비토의 목소리도 많이 나와서 네. 이게 중간에 나오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좀 되면 이제 뭐 이상한 방향으로 또 오독될 수도 있어서 좀 보안에 신경 썼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고위 아니면 또 이 여러 단위에서 법사위 제대로 수기하거나 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부족했다는 건 지금 모두 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 전준철 변호사 일단은 이성윤 최고와 사이가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최고가 추천을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아무리 이 최고가 추천을 한 변호사라고 해도 당 대표 입장에서 아니 그 변호사가 최근에 맡았던 주요 사건들을 보는 거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글쎄요, 그걸 거치지 못했다, 잡아내지 못했자. 글쎄요, 이 전준철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던 이성윤 의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추천한 것은 윤석열 김건희 수사를 할 때 결코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강직하게 수사하였고 적임자로 판단되어 원내대표실에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팩트 확인 없이 그런 변호사를 추천함으로써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추천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지금 이 해명이 과연 이해가 되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정확한 팩트 확인 없이 추천해서 마치 정치가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의혹이 확산된 게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 변호사가 대표적으로 무슨 사건을 맡았는지를 몰랐어도 문제, 알고 추천했어도 문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성윤 최고위원의 지금 이 발언이 아마도 친명계 최고위원들한테는 굉장히 도발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언짢게 왜냐하면 들릴 얘기 앞뒤가 아닌가요? 바뀌었어요. 네. 왜냐하면 아니 당대표가 저렇게 사과를 하는데 당연히 추천한 최고위원은 사과부터 해야 돼요. 네.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보다 더 앞으로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변호사는 이러이러합니다. 이게 순서가 맞지 않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정치적 음모 아닙니다. 하고 그 얘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음모가 아니라는 거, 당신들이 지금 정치적 음모라고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부터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네. 당 대표가 사실은 최종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당 대표가 지금 말씀하실 때 알아도 문제, 몰라도 문제예요. 지금 이 당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네. 마치 인화성 물질이 또 뭉쳐 있어요. 1인 1표제 문제 있었죠. 합당 문제 있었죠. 친명계와 친청계라고 불리는 양쪽이 완전히 불씨 하나만 던져도 폭발할 상황인데 네. 지금 이것은 뭐냐면 알았으면은 불씨 던져갖고 폭발시키겠다라는 거고 몰랐다면 불씨인 줄 모르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대표가 무능이냐 아니면 도발을 했느냐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상황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네. 진짜 몰랐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알고도 이러한 인사를 추천할 가능성은 전 별로 없다고 보여져요. 만약에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금방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네. 본인이 후폭풍을 받을 수도 있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저는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 좀 뼈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네. 인사를 추천하고 검증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이번에 한번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네. 시스템의 문제로 보여지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최고위라든가 당내 차원에서 한번 개선을 촉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성윤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준철 변호사가 당시에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하지 않은 변호사였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런 과정의 추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와 그리고 당원들 간의 그런 마음을 상하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진심 어린 사과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에 따른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저는 황명성 최고위원이 지적한 부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